오늘부터는 수학과제 탐구 방법 4가지 중 첫 번째, 문헌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헌 연구의 절차는 5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 탐구 주제 선정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두 번째 파트인 수학과제 탐구 실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학과제 탐구 실행에서는 수학과제 탐구 방법 4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실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헌 연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연구는 수학 개념의 역사적 발생 과정, 개념 간의 관계, 실생활 및 다른 학문에 응용되는 사례 등을 탐구하고자 할 때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서적, 영상 자료 등 다양한 문헌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탐구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헌 연구 방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쉽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헌 연구 관련하여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적절한 탐구 방법을 찾아 탐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탐구 계획에 따라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 탐구 결과를 정리하여 산출물을 만들고 발표할 수 있다. 탐구 과정과 결과를 반성 및 평가할 수 있다. 라는 학습 목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연구를 위해 체계적으로 수립한 자료는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의 기초가 됩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심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탐구 주제의 주요 단어를 열거해 봅니다. 두 번째, 연관 단어를 찾습니다. 지금 문헌 연구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심 단어를 찾고 두 번째, 연관 단어를 찾습니다. 중심 단어와 관련된 개념을 검색합니다. 세 번째,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서적, 영상 자료 등 열람 정보를 정리하고 조직화하고 참고 문헌을 표기합니다. 이런 여러 자료를 보고 어떤 함의점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자신의 탐구 목표에 따라서 각 자료의 내용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함의점을 조직적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각 장보가 어느 자료를 참고해 얻은 내용인지 출처를 참고 문헌 작성 양식에 맞추어 확실히 표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헌 연구 절차의 첫 번째인 탐구 주제 선정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연구에서 주제 선정은 자신이 관심 있는 수학 주제나 개념을 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보다 자세히 탐구해보기 위하여 관련된 수학 개념을 주제로 잡을 수도 있고 수학 교양 도서나 수학 저널 또는 일반 신문 기사를 읽고 관련된 수학 내용을 탐구 주제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헌 연구에서 주제 선정은 수학 주제나 개념에 대한 역사나 발생 원리,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색, 실생활이나 다른 학문에 활용되는 수학에 관한 연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을 보겠습니다. 수학 문헌 연구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문헌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음 자료를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학사 관련해서는 한국수학사학회지, 한국수학사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로 수학 영역별 세부 주제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한 논문이 다수 기재되어 있습니다. 스티븐 그란츠, 남호영, 정영호가 역한 문제 해결로 살펴본 수학사, 경문사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개념 발달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어 있으며 함께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도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리스 클라인이 쓰고 심재관이 번역한 책입니다. 수학사상사, 경문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수학의 역사적 발달에 대한 방대한 개론서입니다. 수학문헌연구,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으시면 한국수학교육학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대한수학교육학회지도 살펴보면 좋습니다. 실생활 또는 다른 학문에 활용되는 수학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각 학문의 주요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에서 주요 수학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헌 연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제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의 시작은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 문제를 정하는 일부터 시작되겠죠. 먼저 오늘은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를 보면서 어떤 문헌 연구 주제를 택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서에는 방정식의 실수해가 좌표 평면에 표현되는데 허그는 좌표 평면에 표현이 안 된다는 점을 학습하고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수는 X축, Y축, 좌표 평면에 표현할 수 있지만 허수는 표현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복소수를 좌표 평면에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실수에서 좌표 평면에 점 A를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소수 A 플러스 BI를 X축을 실수축처럼 생각하고 Y축을 허수축처럼 생각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3,2가 실수 좌표 평면에서 한 점으로 표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소수 3 플러스 4i는 실수축의 3, 허수축의 4에 해당하는 곳에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탐구 주제는 복소수의 시각화가 되는 것이고 탐구 문제는 복소수의 시각적 표현은 어떻게 발전되었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학 과제 탐구 방법 중 문헌 연구에서 탐구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탐구 주제와 탐구 문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이미 수학 교과를 이수하였습니다. 수학 교과서에서 각 단원의 마지막에 있는 읽기 자료를 훑어보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탐구 주제를 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또 자신이 정한 탐구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탐구 문제를 설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수학에서 교과서에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배웠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나오고 교과서의 뒤쪽에 다음과 같은 읽기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전통 문양의 대칭성. 문양은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 점이나 선, 색채를 도형과 같이 형상화한 것으로 언제나 언어나 문자처럼 사용하는 민족의 의식이 반영되고 시대에 따라 변한다. 전통 문양은 직선, 다각형, 원 등의 도형들이 선대칭이나 덤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칭성을 활용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 아름다움을 살리고 있다. 한옥의 기와 단청 등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전통 문양은 현대에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네,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을 읽고 우리는 어떤 수학 탐구 주제와 탐구 문제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주제는 어떨까요? 대칭성에 대한 수학 탐구 주제를 이렇게 정해 보겠습니다. 대칭성에 대한 수학 탐구.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면 어떤 탐구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배운 대칭 이외에 다른 대칭은 없을까? 또는 대칭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탐구 문제로 제시될 수 있겠죠. 그 밖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탐구 주제와 탐구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수학 책의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박경미의 수학 콘서트 플러스에 나온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다음은 어느 수학 교양 도서의 일부 내용이다. 아래 내용을 읽고 탐구 주제를 설정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또 자신이 정한 탐구 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탐구 문제를 설정해보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1단원 읽어보세요. 네, 미해결 문제로 오랫동안 남아있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1995년 앤드류 와일즈에 의해 증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보세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란 n이 2보다 큰 자연수일 때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은 c의 n제곱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 ABC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페르마는 자신이 증명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디어판투스의 산술 문제에 다음과 같은 주석을 남겼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떤 세제곱수를 두 세제곱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이를 일반화하면 세제곱 이상의 거듭제곱에 대해서도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다. 나는 정말 놀라운 증명 방법을 발견했지만 여백이 좁아서 적지 못한다. 라고 썼습니다. 네, 마지막 단락 읽어보세요. 위의 주석을 음영세를 타게 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기원 전부터 알려져 있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차수를 높인 것이다. 다시 말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ABC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같이 제곱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그보다 높은 차수인 세제곱, A세제곱, B세제곱, C세제곱, 4제곱,
A 4제곱 더 B 4제곱, C 4제곱 등에서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차이는 있지만 차수를 제외하면 식의 형태는 동일하다. 네, 읽어보셨나요? 다음과 같은 글을 읽고 어떤 탐구 주제와 탐구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탐구 주제는 어떨까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발견과 증명.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발견과 증명이라는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기될 수 있는 탐구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발견되었고,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수학자들의 노력이 있었는가? 네, 이렇게 탐구 문제를 설정하고 탐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문헌 연구로 탐구할 수 있는 탐구 주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헌 연구에서 주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